교수님, 예, 이강은 시험 범위가 아닌 건가요? 2강이라니요? 그 이단, 앞에 이단원, 두 번째 거요? 네. 아니, 다 들어가요. 시험 범위 다 들어갑니다. 아, 강의 자료실에 안 돼 있어가지고. 강의 자료실에 없어요? 이 단원이요, 단원. 그러니까 이 강의 자료 지금 파일 가지고 두 번째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교재에 있는 이 단원. 아, 교재에, 네. 예, 강의 자료에 있는 것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음,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예, 저 출석, 교수님, 예, 그 블로그에 유튜브 예, 채널이 안 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예. 혹시 아, 주소를 알 수 있을까 해서. 아, 그 주소가 복잡해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블로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왼쪽에 제일 위에 보면 그 유튜브 채널이라고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 돼요. 근데 카테고리 그 유튜브 채널 안에 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자, 잠깐만요. 음, 여기 이렇게 블로그 주소가 있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블로그가 이렇게 뜨잖아요. 보이죠? 화면에. 네,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여기 유튜브 채널이라고 있죠. 이거 네, 보이시죠? 네, 예. 요거 누르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 이렇게 들어가면 어? 아, 이게 안 뜨네요. 그렇죠? 이게 안 뜬다는 얘기죠, 지금. 네네. 아, 이게 전에 됐었는데 예, 제가 이거를 이따가 수업 끝나고 다시 요걸 고쳐 놓을게요. 요게 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왜 그렇게 됐죠? 이게 제가 점검을 안 해봐서 그런가 봐요. 예, 지금 여기 유튜브 채널을 누르면 여기 유튜브 주소가 뜨게 돼 있는데 링크가 뜨게 돼 있는데 없어졌네요. 예,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예, 들어오신 분들은 예, 출석 체크 보내주시고요. 음, 아까 카톡으로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간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으로 해서 대면 시험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강의실은 이제 그 조교 선생님이 강의실을 잡아주시면 예, 그때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로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4장 1절 예, 최대값과 최소값 예, 여기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예, 그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또는 극대값, 극소값 이런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정의를 할게요. 어떤 함수의 최대값이다라는 것은 그 함수의 정의역, 정의역은 그 어떤 구간이 제시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함수의 식만 주어질 수도 있는데 함수의 식만 주어지면 그 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 그것을 그 함수의 자연 정의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자연 정의역 안에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의 정의역이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때 그 함수의 정의역 전체에서 함수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함수값을 갖는 것, 그것을 그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정의역 전체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 그 값을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최소값, 최대값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변에서는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극대값이다, 극소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극대값은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즉 어떤 C라는 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열린 구간은 그 점을 포함하면서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 양쪽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예, 양쪽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을 열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열린 구간 안에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값이다. 예, 그러면 그 값을 극대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극대값은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값이 물론 전체에서 가장 크다 그러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극소값은 반대로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은 극소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은 최대값,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 정의역 전체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은 극대값,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은 극소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렇게 용어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분, 적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 미분, 적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이론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 가지고 어떤 점에서의 이 함수의 함수값이 최대값이었다 또는 극대값이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여기 이제 1번처럼 x제곱이라는 식을 갖는 함수를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2차식으로 표현됐으니까 이건 포물선이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자, 그럴 때 x를 0으로 선택을 해서 0에서의 함수값 f0을 계산을 해보면 0을 제곱하면 0이죠. 그래서 함수값은 0이에요. 그런데 다른 값 x를 가지고 fx를 계산하면 x제곱,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음수가 되는 케이스는 없죠. 그럼 0 이상일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하고 0에서의 함수값 0의 제곱 0하고 비교하면 0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 함수의 경우에 0은 0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물론 여기 최소값이 되지만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도 가장 작은 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은 양쪽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죠. 즉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입니다. 그럴 때 이 구간 안에서 함수값을 계산해도 이 안에 있는 x를 가지고 fx를 계산하면 그 값은 x제곱으로 계산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0에서의 함수값 0하고 비교하면 0 이상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0에서의 함수값이 이 열린 구간 0을 포함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열린 구간 이 안에서 함수값을 비교해도 0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은 극소값도 될 수 있죠. 그렇죠? 전체에서 가장 작으니까 최소값이 되는데 어떤 열린 구간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도 가장 작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극소값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극소값도 되고 최소값도 되는 그런 예를 하나 본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0에서의 경우가 우리가 지금 미분을 배우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미분 계수가 얼마인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f'0은 미분하면 식이 2x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0, 0이 되죠.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곳이에요.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곳을 뒤에서 용어 정리를 할 텐데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예, 안정되어 있는 점이다 그런 뜻이고요. 예,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정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계수가 0인 곳에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최소값, 극소값 이렇게 되는 이 케이스가 이 함수의 경우에는 미분계수가 0인 곳에서 나타났다. 예,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바꿔볼게요.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x의 3승이라는 함수가 조금 전에처럼 x제곱에서는 미분계수가 0인 곳에서 나타났으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이걸 미분하면 3x의 제곱이죠. x에 0을 대입하면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f'0 하는 값은 0이에요. 그렇다면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 이 함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에서 이 함수도 x제곱처럼 극소값이나 최소값이나 아니면 극대값이나 최대값이나 이런 것들이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함수에 대해서 0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선택을 하더라도 0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왼쪽, 오른쪽이 포함되어야 되고 열린 구간이면 그렇다면 0보다 작은 쪽과 오른쪽은 0보다 큰 쪽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갖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양은 항상 마이너스 h보다 크고 h보다 작다. 이런 모양으로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열린 구간 안에서 0에서의 함수값은 0 대입하면 3승에도 0이니까 0입니다. 0에서의 함수값이 이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이 되나? 라는 걸 살펴보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여기 이 0과 h 사이에서 0보다 큰 어떤 수를 선택을 하면 3승하면 0보다 커져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h와 0 사이에서 어떤 음수를 선택하면 그러면 3승하면 0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값도 있고 작은 값도 있으니까 0이라는 값이 가장 작은 것도 아니고 가장 큰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도 거기서 가장 큰 값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극대값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도 거기서 가장 작은 값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극소값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미분계수가 0인 곳이 있긴 있는데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것이 최소값이나 극소값이나 이렇게 되는 함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본 거예요. 예, 이제 또 다른 함수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절대값 x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 볼게요. 절대값 x라는 함수를 가지고 함수값을 비교를 했을 때 역시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지요. 0의 절대값 0이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절대값 x라고 계산이 돼야 되니까 어떤 실수의 절대값 계산하면 당연히 0 이상이에요. 그래서 0이 이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는 가장 작은 값이죠. 그럼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역시 최소값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 0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1보다 크고 0.01보다 작은 이런 구간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마이너스 0.01부터 0.01까지 이 안에 있는 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함수값은 당연히 x의 절대값인 거고 그것은 0 이상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열린 구간 안에서 0에서의 함수값 0이 가장 작은 값이죠.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해서 그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됐으니까 이 값은 극소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값 x라는 함수를 보면 이 0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도 되고 극소값도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처럼 미분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0에서는 미분할 수가 없죠.
그렇죠. f 프라임 0 하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앞에서 미분계수 배울 때 이미 체크를 했었죠. 예, 해서 0에서의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x라는 함수는 0에서 미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분할 수 없는 곳인데 미분할 수 없는 곳 f 프라임 a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 예, 미분할 수 없는 곳인데 극소도 됐고 최소도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할게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 예, 여기를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절대값 x처럼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 이런 곳은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점과 특이점을 합해서 임계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이 세 개의 함수를 가지고 살펴봤다면 정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특이점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점이나 특이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x의 3승 같은 함수를 보니까 정점인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극대나 극소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개 함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점에서 그렇게 극대 극소가 있을 수 있다. 특이점에서도 극대 극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정점이나 특이점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극대나 극소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것이 옳은 이론입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대나 극소 이런 값들을 찾고 싶은 건데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페르마 정리예요. 그래서 페르마 정리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어떤 점 C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점에서 미분계수도 존재해요. 즉 다시 얘기하면 미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미분할 수 있는 곳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생겼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그 미분계수는 0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정점이라고 용어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할 수 있는 곳에서 극대극소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정점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페르마 정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나머지는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케이스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할 수 있는 곳은 미분계수가 0되는 정점에서만 극대극소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절대값 x처럼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은 극대나 극소라는 것은 정점이나 아니면 특이점에서만 생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정점과 특이점을 합해서 임계점이라고 불렀으니까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극대 극소는 임계점 안에 다 있다. 그런 뜻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봤듯이 임계점이라고 하더라도 극대 극소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극대 극소를 찾아라 그러면 임계점에서만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계점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극대나 극소가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임계점 안에서 극대 극소가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마의 정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곳에서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미분계수라는 것은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값에서 극대나 극소가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체크를 해볼게요. 극대값이 된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극소값이 되는 것도 똑같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극대값이다라는 것은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이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든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든지 0으로 가까이 간다면 c 플러스 h라는 것은 c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h가 0을 향해 가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c 플러스 h는 c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구간 안에서 우리가 설정한 구간이 있을 텐데 그 구간 안에서 이 값이 가장 큰 값이니까 가장 큰 값을 이 값에서 빼주면 여기 분자는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분자는 항상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는데 분모는 우극한이면 h가 0보다 큰 쪽에 있을 거고 좌극한이면 h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테니까 h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분자는 항상 0 이하가 돼야 되니까 분모 분자가 다른 부호를 가져요. 그렇다면 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극한도 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좌극한이다 그러면 h는 0보다 작고 분자도 0 이하고 그럼 같은 부호를 갖게 되죠. 둘 다 마이너스로. 그렇다면 전체는 플러스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해서 이 극한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이 양쪽 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양쪽 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0 이하고 하나는 0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같기 위해서는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페르마의 정리를 살펴봤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페르마의 정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극대나 극소는 임계점 안에 다 있다. 그렇죠? 예, 이게 페르마의 정리입니다. 극대나 극소는 임계점 안에 다 있다. 하지만 임계점이라고 하더라도 극대 극소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연습을 해볼게요. 임계점에 좌표가 있을 텐데 그 임계점의 x좌표를 임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임계수만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극대가 극소가 되는가라는 것만 살펴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선 임계수를 찾을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fx가 x의 5분의 3승 곱하기 4-x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함수의 임계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임계점의 x좌표를 임계수라고 했으니까 임계점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나 미분할 수 없는 곳.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런 점을 찾으려면. 자,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할게요. f'x. 이제 미분하는 방법은 다 배웠죠? 두 함수가 곱해져 있네요. 그렇다면 곱법칙을 씁니다. 이쪽에 있는 x의 5분의 3승을 미분하면 5분의 3 곱하기 x의 마이너스 5분의 2승. 그때 이건 그대로 곱해주고요. 플러스 반대로 x의 5분의 3승은 그대로 곱하고요.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이 값을 미분해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정리를 합니다. 예, 여기 분모가 5가 있고 이쪽은 x의 마이너스 5분의 2승이 있으니까 이것은 x의 5분의 2승분의 1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모를 x 5분의 2승하고 5 이렇게 곱한 값으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하고 통분하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항은 3 곱하기 4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값은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여기 분모가 없었으니까 이 분모를 똑같이 여기 분자에도 곱해줘야 같아요. 그렇다면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을 여기다 곱합니다. 그럼 5는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여긴 x의 5분의 3승이 있었으니까 x의 5분의 2승을 더 곱해주면 5분의 3승, 5분의 2승 두 개 더하면 1이니까 1승. 그렇죠? 해서 x의 1승이 되죠. 해서 분자에 x가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정리하면 5x의 5분의 2승분의 여기 정리합니다. 분자.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거기 마이너스 5x가 더 있으니까 12 마이너스 8x가 되죠. 그 4로 묶어내면 3 마이너스 2x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f'x를 계산했으니까 이 값이 0 되는 곳,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
이렇게 두 가지를 찾으면 돼요.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됐으니까 0 되는 곳은 분자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0 되는 곳에서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고 분자만 0이 됐다면 그렇다면 전체는 0이다 라고 쓰면 되고요. 만약에 분자가 0인데 분모도 0이 됐다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그때는 0이다라고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극한을 계산하시면 돼요. 해서 그 값으로 접근할 때 극한을 계산해서 0으로 가는지 다른 값으로 가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곳은 이번에는 분모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해서 분모가 0 되는 곳에서 분자가 0이 아닌 값이면 0분의 1꼴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분모가 0이 됐는데 분자도 같이 0으로 간다면 역시 극한을 가지고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케이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값이 있게 되는 케이스는 버리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찾아볼까요? 우선 분자가 0 되는 곳을 찾아볼게요. 여기 3-2x라는 값이 있으니까 x가 2분의 3일 때 0이 되죠. 그렇죠? 근데 2분의 3을 분모에 대입하면 분모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분자만 0이 됐어요. 그렇다면 미분계수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은 임계수가 됩니다. 즉 정점을 얘기해주는 임계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2분의 3 하나 찾았고요. 이제 분모가 0 되는 곳을 찾아볼까요? x의 5분의 2승이 0 되면 되는 거니까 x가 0이 되면 되겠죠. 0의 5분의 2승 0이니까. 자, 그렇다면 0을 분자에도 대입해보면 여기 분자는 12가 돼요. 0이 아닌 값이 되죠. 그러니까 분모만 0이 돼버렸으니까 0분의 1꼴이겠죠. 그렇다면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f'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점은 특이점이에요. 그렇죠? 특이점을 만드는 임계수 0을 찾았어요. 다 됐죠? 그렇다면 임계수는 두 개가 있는 거죠. 2분의 3과 0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임계수를 찾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극대나 극소라는 것은 우리가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응용해서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 아까 열린 구간 얘기를 했는데 닫힌 구간은 양쪽 끝점을 다 포함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브래킷 표기로 합니다. A 이상이고 B 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X는 A 이상, B 이하. 양쪽 끝점을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닫혀 있다. 양쪽 끝점을 둘 다 포함하지 않으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폐구간, 닫힌 구간, 폐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면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이런 정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끊기지 않고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때 이 구간 안에서의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것은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임계점에 다 있어요. 그런데 끝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끝점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임계점에다가 끝점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임계점과 끝점에서만 계산을 해보면 된다. 이 구간 전체에서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끝점 2개하고 임계점 찾은 것하고 거기서만 계산해서 그중에 제일 큰 값이 이 구간 전체에서 제일 큰 값이 되고 거기서 제일 작은 값이 이 구간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양쪽 끝점에서 이렇게 연속, 이걸 다 포함해서 연속이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최대값은 여기 있죠. 최소값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다라고 하면 임계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양쪽 끝점에서의 값이 이렇게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최대값이죠. 여기가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가졌다 그러면 끝점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해서 끝점이나 임계점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5번 보세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다.
그런데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4 이하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4 두 끝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폐구간이지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 폐구간에 정의가 된 함수입니다. 그때 이 함수는 다항함수로 표현됐으니까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이에요. 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항함수는 항상 미분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 그래서 연속이 돼요. 예, 해서 모든 곳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폐구간에서도 연속이 있죠.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그 구간 전체에서 다 모든 점 가지고 계산할 게 아니고 끝점, 양쪽 끝점 두 개 있죠. 왼쪽 끝점 마이너스 2분의 1과 오른쪽 끝점 4가 있습니다. 끝점하고 그리고 임계점에서만 계산해 보면 된다. 그렇죠. 그럼 끝점은 주어졌으니까 임계점만 계산하시면 돼요. 임계점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정점과 특이점인데 정점은 미분계수가 0인 곳, 특이점은 미분할 수 없는 곳. 근데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죠? 특이점은 없다. 자, 그렇다면 특이점이 없으니까 임계점이라는 것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임계점은 정점만 찾으시면 되고요. 정점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니까 미분하셔야 되고요. 미분합니다. x의 3승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1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미분한 값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0 되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 해볼까요? 3x로 묶어내면 거기에 x-1을 곱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0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x가 0이거나 여기 x가 2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0과 2라는 것이 바로 임계수인데 주의할 것은 이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끝점은 당연히 이 구간 안에 있으니까 끝점은 체크하시면 되지만 임계수는 이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될 수 있는 함수인데 구간을 이렇게 제한해서 보는 거니까 이 임계수는 이 구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가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0하고 2는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이 구간 안에 없다. 그럼 버리셔야 돼요.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 구간 안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할 점은 4점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4, 0, 2. 그렇죠? 4점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함수값을 계산할 거니까 전부 여기다가 함수식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먼저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 그렇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예, 마이너스 2분의 1 3승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다음 1을 더했으니까 4분의 1만 남죠. 그럼 4분의 1에서 8분의 1을 뺐으니까 8분의 1이 되죠.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8분의 1입니다. 두 번째, 0에서의 함수값 대입해 볼까요? 0 대입하면 3승 제곱 다 떨어지고 1만 남죠. 0에서의 함수값은 1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 여기 임계수에서 계산해 봅니다. 2에서의 함수값 2 대입하면 2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2의 제곱 묶어내면 여기 2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제곱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4. 거기다 1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해서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4에서의 함수값 4를 대입하면 4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 4의 제곱 묶어내면 4 마이너스 3, 1이죠. 거기다 4의 제곱 곱하면 16이죠. 거기다 1 더했으니까 함수값은 17.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4점에서의 값만 비교하면 돼요. 8분의 1, 마이너스 3, 17. 이 중에 제일 작은 것이 이 구간에서 제일 작은 값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죠.
이 중에 제일 큰 값이 이 구간 전체에서 제일 큰 값이다. 그렇다면 제일 큰 값은 17이죠. 그래서 이 구간 전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 이 구간 전체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은 17,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예, 이제 4장 3절. 예, 도함수와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조금 전에 페르마 정리를 얘기했고요. 페르마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게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 임계점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임계점 안에 있는 것이 모두 극대나 극소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임계점 안에서 극대 극소가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그걸 가지고 도함수의 모양, 그래프 이런 것도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갖는다. 그러면 그 함수는 증가한다라고 해요. 즉 변수의 값이 크다면 큰 값에서의 함수 값도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건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를 가지면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변수의 값이 크면 반대로 함수 값은 더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미분계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금방 봤듯이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위에서 한번 점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선택할 수 있죠? 접선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고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이 얘기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생겼다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점을 선택해도 접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은 이 직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직선이 만들어졌으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즉 이 F'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그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F'이 플러스라는 뜻이다. 됐죠? 반대로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를 가질 텐데 이번에는 이 그래프상에서 점을 찾아서 접선을 그어보세요. 접선이 이렇게 생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F'이 0보다 작아요. 어떤 점을 선택해도 기울기는 마이너스인 그런 접선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감소한다라는 것은 F'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리합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라는 것을 증가한다라는 것은 F'이 플러스다. 감소한다라는 것은 F'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증가 감소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번 보세요.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함수가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방 얘기를 했었죠. F'의 부호를 가지고 따져주면 됩니다. F'x를 구해볼게요. 3x의 4승 미분하면 12x의 3승 마이너스 4x의 3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4x 5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 그렇죠? 이제 이것의 부호를 따져야 되니까
예, 이걸 인수분해하겠습니다. 12x제곱 여기 12x로 묶어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여기 12x의 3승에도 12x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다 곱해져 있으니까 12x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12x를 묶어내면 x의 제곱,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x,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해 볼게요.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f'은 여기 12라는 값은 플러스 값이니까 부호하고 상관없어요. 영향을 안 주고요. x의 부호와 x 마이너스 2의 부호와 x 플러스 1의 부호, 세 개 부호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예,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것의 부호 세 개를 곱하는 건데 각각의 부호를 이게 0 되는 곳을 중심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0 되는 곳은 x가 0 되는 곳 0이죠. x 마이너스 2가 0 되는 곳은 2죠. x 플러스 1이 0 되는 곳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과 2를 작은 순서대로 정렬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제일 왼쪽에 갈 거고 그 다음 0, 그 다음 2가 가겠죠. 그렇죠? 이 점들을 지날 때마다 f' 부호가 바뀔 텐데 이 세 개의 항, x와 x-2와 x 플러스 1, 세 개의 항의 부호를 곱한 것으로 부호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역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 값의 최고차 항 부호부터 가장 오른쪽에 가요. 여기 x와 x 세 개 곱하면 x의 3승이 최고차 항이죠. 그렇죠? 거기에 부호가 여기 12 플러스로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가장 오른쪽 최고차 항 부호부터 갑니다. 최고차 항의 부호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플러스부터 가서 이 세 개의 항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되는 이 수들 마이너스 1과 0과 2, 이 수들을 지날 때마다 f' 부호가 바뀌어요. 플러스부터 시작했으니까 바뀌면 마이너스, 다시 0 지날 때 또 바뀌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지날 때 또 바뀌면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그래서 f'의 부호를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f' 부호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결정한다고 했죠. f' 부호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감소, 마이너스 1을 넘어서면서 0 왼쪽까지는 f'이 플러스니까 증가, 0을 넘어서면 2까지는 다시 f' 마이너스니까 감소, 2를 넘어서면 그 오른쪽으로 무한대까지는 다시 f'이 플러스니까 증가.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1 왼쪽하고 0과 2 사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고 유니온 0부터 2까지, 여기서 감소. 그렇죠? 증가하는 구간은 여기하고 여기가 있죠? 이쪽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하고 이쪽은 2 오른쪽이니까 2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구간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극대값, 극소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함수가 극대값이다라고 하면 그 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함수가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이 극소값이다라고 하면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 모양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값, 이 부분이 가장 작은 값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 점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극대값부터. 이 점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그 왼쪽은 이렇게 증가 상태에 있죠. 오른쪽은 감소 상태에 있죠. 증가한다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라고 했죠. 감소한다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점처럼 연속인 곳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극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처럼 마찬가지로 연속인 곳에서만 이런 판정을 할 수 있어요. 연속인 곳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f'이 마이너스에서 f'이 플러스로 바뀌었다. 다시 얘기하면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죠.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극대다, 극소다라는 걸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연속인 곳에서 판정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속인 곳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F'이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꾼다면은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꾼다면 극소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극대 극소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예, 예제 2번 볼까요?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5다. 조금 전에 그 함수입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f' 같은 함수니까 그냥 갖다 쓸게요. 똑같이 미분하시면 되고요. 인수분해도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쓸게요. 그래서 f'이 0 되는 곳을 찾았어요.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f'의 부호도 앞에 예제하고 똑같으니까 조사됐어요. 플러스 최고차항 부호부터 가장 오른쪽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0 되는 곳 지날 때마다 바뀐다고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증가 감소까지 앞에서 똑같은 거니까 조사가 다 됐어요. 감소하다가 증가. 여기도 감소하다가 증가. 그렇죠? 그렇다면 감소하다 증가하는 곳은 극소. 극소값을 두 군데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0에서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네요. 여긴 극대. 그렇죠? 예, 이렇게 판정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예, 미분계수 0 되는 곳을 찾아서, 그렇죠? 그 점을 중심으로 f' 부호를 조사하고, 그래서 그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f' 부호가 바뀌는 곳을 찾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지 이렇게 바뀌는 곳을 찾고, 그렇죠? 바뀌는 곳을 얘기해 주면 되고, 그 점에서 연속인가라는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연속이 돼야 이런 판정법을 쓰는 거고요. 연속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극소. 여기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극소.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극대라고 판정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극소값을 갖는 곳이 두 군데, 마이너스 1과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대입하면 0이고요. 2에서의 함수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입니다. 두 군데가 있고요. 극소값이라는 것은 0과 마이너스 27이고요. 극대값,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 0이 있죠. 0에서의 함수값 찾으시면 그 값이 극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5가 되고요. 어렵지 않죠? 자, 예제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fx가 x 플러스 2 sin x고 x는 0 이상 2파이 이하다. 이 함수에 대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x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죠? sin 미분 가능해요. 그렇다면 fx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항상 연속이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분 가능이다 그리고 연속이다라는 걸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미분계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fx를 미분해서 f'x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f'x 구해볼까요? x 미분하면 1이죠.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죠. 그래서 f'x는 1 플러스 2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한 곳이니까 미분할 수 없는 곳, 즉 특이점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임계점 안에서 다 극값이 있다고 했으니까 임계점을 찾으면 되는데 임계점에 특이점은 없으니까 정점만 찾으면 되죠. 그렇죠? 정점은 f'이 0 되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f'이 0 돼야 되니까 1 플러스 2 코사인 x가 0이다라고 찾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을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려보셔야 됩니다. 해서 코사인의 그래프가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여기 2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으면 여기 하나 두 군데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최초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쪽은 여기 3분의 2파이만 기억하시면 이 코사인 그래프가 0부터 2파이까지 보면 여기 파이일 때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 3분의 2파이까지 들어갔으면 2파이에서 3분의 2파이만큼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3분의 4파이다라는 걸 몰라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면 더 좋고요. 해서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두 개를 찾았어요. 됐죠? 그렇다면 작은 순서로 정렬하면 3분의 2파이 왼쪽에 3분의 4파이 오른쪽에 이렇게 정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F' 부호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거예요. F'은 여기 계산한 것처럼 1 플러스 2 코사인 X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사이를 볼까요? 이 선상에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니까 이 사이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작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값에다가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당연히 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F'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반대로 3분의 2파이 왼쪽 0까지 3분의 4파이 오른쪽 2파이까지 이 부분을 보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거기다가 2 곱하고 1 더하면 0보다 커요. 그렇죠? 해서 부호는 플러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F' 부호가 얘기해 주는 것은 F'이 플러스다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그렇죠? 당연히 이 두 점은 이 우리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였으니까 연속입니다. 연속인 점이니까 우리 판정법을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 판정법을 써보면 F'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즉 증가하다 감소한다.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극소. 그렇죠? 예,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극대값은 3분의 2파이에서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이죠. 3분의 2파이를 대입하면 함수값은 3분의 2파이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그렇죠? 사인 3분의 2파이의 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값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2 곱하면 루트 3 남고 3분의 2파이하고 더해주면 3분의 2파이 플러스 루트 3. 어렵지 않죠? 3분의 4파이에서 함수값 x에다가 3분의 4파이 대입하면 3분의 4파이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3분의 4파이예요. 근데 사인 3분의 4파이는 사인 3분의 2파이하고 절대값은 같지만 파이를 넘어갔으니까 사인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거기다 2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3분의 4파이하고 더했으니까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얘기. 예, 이제 오목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목성. 네. 어떤 함수가 그래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대값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아래쪽에서 그래프를 쳐다보면 오목하게 들어갔어요. 아래쪽에서 쳐다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아래로 오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기면 극소값 모양. 위에서 쳐다봤을 때 곡선이 오목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위로 오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곡선의 모양을 볼록하다라는 걸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약속을 합니다. 오목하다라는 걸 가지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다른 책에서는 볼록하다라는 걸 가지고 판정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우리 책에서의 약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 책에서의 약속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목으로 얘기할 테니까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목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오목, 위로 오목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볼까요? 아래로 오목부터. 아래로 오목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F' 플러스죠. F' 플러스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F' 마이너스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상황인가라는 걸 봅니다. F'이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지만 이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걸 비교하면 첫 번째 것보다는 두 번째 것이 기울기가 덜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즉 F'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졌다라는 뜻이죠. 거기서 마이너스로 넘어갔으니까 역시 더 작아졌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F'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 함수의 도함수가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F'이 감소하는 거니까 F'의 도함수 더블 프라임이죠.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다 그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아래로 오목하다라는 것은 더블 프라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위로 오목한 그래프를 보세요. 위로 오목한 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거기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역시 플러스인데 기울기가 더 커졌어요. 그렇죠? 즉 F'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F'이라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F'이라는 이 함수의 도함수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다 됐죠? 정리합니다. 아래로 오목하다라는 것은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 위로 오목하다라는 것은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그래서 역시 이것도 연속인 곡선 위에서만 판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곡선이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 왼쪽 부분에서는 위로 오목이죠. 그렇죠? 위로 오목, 예,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래로 오목,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반대로 바뀔 수도 있겠죠. 예, 아래로 오목에서 위로 오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블 프라임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지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 바뀌게 되면 그때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은 변곡점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근데 곡선의 모양이 바뀌어도 이게 곡선 위에 있지 않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불연속이면 끊기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끊기면서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다가 이렇게 위로 오목하다가 아래로 오목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기면서 이렇게 되면 변곡점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끊기면 변곡점이 아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곡선 위에 연결된 점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곡선의 모양이 바뀌면 예,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목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어떤 함수의 식을 두 번만 미분해주면 그렇다면 대충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한 번 미분해서 그 값을 찾으시고 두 번 미분해서 오목성을 조사하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예제 4번. y가 x의 4승 마이너스 4x 3승이다. 오목성, 변곡점, 극대극소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랬어요. 1궤도 함수와 2궤도 함수를 가지고 조사합니다. 먼저 미분할게요. y 프라임 x의 4승 마이너스 4x 3승을 미분하면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렇죠? 예, x제곱 이렇게 묶어낼 수 있으니까 4까지 묶어내서 4x제곱 묶어내겠습니다. 묶어내면 거기에 x-3이 곱해졌네요. y 프라임이 4x제곱 곱하기 x-3 됐죠? 그때 y 프라임의 부호를 조사해가지고 그 값을 찾을 거예요. 근데 4x제곱은 0 이상이니까 항상 플러스죠. 그렇다면 부호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면 x-3이 부호를 혼자 결정하네요. 그렇죠? 이 부호는 이 값이 0 되는 곳에서 바뀌어요. 그렇죠? 이 값이 0 되는 곳은 x가 3일 때입니다. 한 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부호를 조사할게요. 4x제곱은 플러스니까 y'의 부호는 x-3의 부호가 y'의 부호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3을 중심으로 x가 3보다 큰 쪽은 x-3이 플러스니까 y'도 플러스 3 왼쪽은 x-3이 마이너스니까 y'도 마이너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3에서 끊긴 거 없죠? 다항함수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죠? 예, 연속인 점에서니까 우리 판정법을 쓸 수 있고요. 이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즉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판정, 극소다라고 판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에서 극소값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3에서의 값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죠? 3의 3승 묶어내면 3-4 마이너스 1이니까 함수값은 마이너스 27.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더블 프라임을 계산을 해볼게요. 더블 프라임은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고요. 미분했던 걸 다시 미분한 결과입니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예요. 12x로 묶어내면 거기에 x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고요. 부호는 12는 플러스니까 치우고 x와 x 마이너스 2 두 개의 부호를 곱하면 됩니다. 0 되는 곳을 중심으로 바뀌죠. x가 0 되는 곳 0이고요. x 마이너스 2가 0 되는 곳은 2고요. 작은 순서로 나열하면 0, 2 이렇게 나열하면 되고요. 최고차항 부호가 가장 오른쪽에 있다. 그렇죠? 최고차항 부호 x제곱인데 x제곱에 플러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어렵지 않죠? 0 되는 곳을 지날 때마다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다시 바뀌면 플러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판정하겠습니다. 더블 프라임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더블 프라임의 부호니까 우리는 오목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위로 오목. 그렇죠?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다, 아래로 오목.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위로 오목. 그렇죠? 그러니까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0도, 2도 예,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속인 이곳에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이 두 개의 점은 둘 다 변곡점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값은 0 대입해서 0,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예, 이 점을 지나가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이제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종합하면 일단 0에서의 함수값 0이었죠.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6이었죠. 3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27이었죠. 그렇죠?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을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 오목성을 가지고 0 왼쪽에서는 위로 오목, 0과 2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 2를 넘어서면 무한대까지 다시 위로 오목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들을 이제 연속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 오른쪽에서 위로 오목이 되도록 이전부터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부터 이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0에서의 함수값 0이었고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하는데 곡선은 아래로 오목하게 이렇게 연속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렇죠? 0 왼쪽은 위로 오목하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해서 곡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대충 그려서 이렇게 생겼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곡선 그리기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함수의 식이 있을 때 그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예, 우리가 극값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 미분하면 오목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래프를 알고 싶다면 두 번 미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미분한 값과 두 번 미분한 값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냐? 한 번 미분하면 극대값, 극소값을 찾을 수 있고요. 두 번 미분하면 오목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까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예, 조금 더 첨가해서 조사할 것들이 있어요. 정의역 안에서만 얘기를 할 거고요. x절편, y절편 이런 것들이 있다면 x축, y축하고 만나는 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체크해 보면 되고요. 대칭성, 우함수인가 기함수인가라는 걸 따져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x를 부호를 바꿨을 때 그냥 안 바꾼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함수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y축 대칭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y축 오른쪽만 반을 그리든지 왼쪽만 반을 그려가지고 나머지 반은 대칭 이동하면 완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함수라는 것은 f-x가 마이너스 fx하고 같다. 부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기함수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기함수다라고 하면 원점의 대칭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x가 0보다 큰 쪽 반을 그리든지 x가 0보다 작은 쪽 반을 그리든지 해서 나머지 반은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돼요. 그렇죠? 예, 대칭성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있다면 이렇게 반만 그릴 수도 있다. 어렵지 않죠? 점근선. 예,
수평 점근선 또는 수직 점근선 또는 사선 점근선 이런 점근선이 있다면 그 점근선을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라는 걸 따져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점근선은 우선 수평 점근선이다라고 하면 수평 점근선은 X축하고 수평인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이런 직선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 직선으로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점점 접근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이 값을 a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직선은 y는 a가 되겠죠. 그때 극한이 a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x가 왼쪽으로 가면서 이리 접근해 가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a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해서 수평 점근선은 x를 무한대로 보내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든지 이 양쪽 극한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때 어느 하나든 이 극한값이 어떤 상수로 계산이 됐다. 그러면 수평 점근선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 수평 점근선의 식은 이 직선의 식이니까 y는 a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이고요. 수직 점근선은 x축하고 수직인 직선이 점근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x축하고 수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한 거죠. 여길 a라고 하면 이 직선의 식이 바로 x는 a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 점근선이 있다라고 하면 수직 점근선의 식은 x는 a 이렇게 됩니다. 수평 점근선은 y는 상수, 수직 점근선은 x는 상수.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fx의 그래프가 이 직선으로 접근해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접근하든지 이렇게 접근하든지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든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a니까 이쪽은 a의 왼쪽이죠. 그러면서 fx가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극한을 계산하면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은 a의 오른쪽에서 극한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쪽이 여기예요. 여기 오른쪽. 이쪽은 왼쪽 여기입니다. A의 왼쪽에서 무한대로 가는 것.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A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A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다 그러면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그렇죠? X가 A의 오른쪽에서 A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해서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극한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극한이 생겼다라고 하면 수직 점근선이 있는 거고 그때 수직 점근선의 식은 x는 a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수평 점근선은 그냥 x를 무한대로 보내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그런데 수직 점근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점 a로 x를 보내면서 극한을 계산해야 되니까 어떤 점 A를 찾아서 그리로 보낼까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점은 첫 번째, 분모가 0인 곳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분모가 0인 곳은 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정의역의 경계가 있다.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정의역의 경계가 되는 곳이 있다. 그렇다면 즉 정의역이 x의 값이 0보다 크다 또는 뭐 얼마보다 크다 아니면 얼마보다 작다 아니면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 얼마라는 값들이 전부 경계가 되는 곳이에요. 해서 경계가 되는 곳은 다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찾으시면 돼요. 분모가 0 되는 곳 그리고 정의역의 경계가 되는 곳 여기서 수직 점근선이 나타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사선 점근선은 점근선은 되는데 점근선은 되는데 수평 점근선도 아니고 수직 점근선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선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직선은 어쨌든 직선이니까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때 fx가 이렇게 접근하든지 이렇게 접근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fx라는 것이 ax 플러스 b라는 이 1차식하고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fx가 이리 가까이 가야 되니까 이 물결무늬 두 개는 근사값 기호입니다. 예, ax 플러스 b하고 비슷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차이를 hx라고 해볼까요? 그럼 그 차이를 hx라고 하면 fx는 여기처럼 ax 플러스 b 1차식하고 거기다가 어떤 함수를 조금 더해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1차식과 나머지로 표현돼야 되죠. 그때 이 값이 1로 접근해 가야 되니까 이쪽은 0으로 사라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다라고 하면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때 hx가 0으로 사라져 주면 돼요. 이렇게 접근해 간다라고 하면 hx가 0으로 가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극한이 생기면 그때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직선은 사선점근선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세요.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제곱 유리함수지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어요. 자, 우선 조금 전에 주었던 지침대로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정의역, 분모가 0 되는 곳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모가 있다면 분모가 0이 아닌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의역은. 그렇죠? 구간으로 제한됐다면 그 구간에서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의역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 그것을 자연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 자연정의역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 자연정의역을 찾는 방법은 분모가 있다면 0 안 되는 곳을 체크하시고 루트가 있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 이상이 되도록 체크하시고 만약에 로그가 있다라고 하면 로그 안에 있는 값은 0보다 크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분모도 있고 루트도 있고 로그도 있다면 그 영역을 체크하셔서 그 전체의 교집합을 선택하시면 돼요. 전부 정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분모가 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다면 분모가 0이 안 되는 것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려면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x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닙니다. 체크했죠? 자, 그럼 이렇게 체크한 걸 가지고 그래프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 1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이 직선은 식이 x는 1입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직선의 식은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x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니까 그래프는 이 직선상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점선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 두 직선을 드러내면 된다. 그래프는 여기 왼쪽에 있든지 이 사이에 있든지 여기 오른쪽에 있든지 어렵지 않죠?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고 나중에 종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칭성이 있나 볼까요? 전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제곱, x의 제곱, 짝수승으로 표현됐으니까 당연히 부호가 바뀌어도 값이 안 바뀌겠네요. 그렇죠? 해서 부호를 바꿔서 y 값에 x의 값을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라고 바꾸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x는 제곱하면 x의 제곱으로 바뀌니까 그냥 원래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yx하고 똑같네요. x를 마이너스 x라고 바꿨는데 값이 안 바뀌었다. 그럼 우함수죠. 그렇죠? 우함수는 y축의 대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오른쪽 반쪽을 알고 있다면 이걸 y축의 대칭 이동해서 왼쪽 반쪽은 이렇게 대칭 이동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y축 대칭이다. 체크를 했고요. 절편, x절편, y절편이 있는가를 선택을 합니다. x절편이라는 것은 그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그 점의 x좌표.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x축의 식은 y는 0. 그래서 y는 0이라고 대입하고 x의 값을 찾으면 그게 x절편. 그렇죠? y절편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 그렇죠? 그러니까 y축하고 만나는 걸 선택해야 되니까 y축의 식은 x는 0,
해서 x는 0이라고 두고 y 값을 계산하면 그게 y절편.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 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x에다가 0 대입하면 0의 제곱 0이니까 y 값도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y절편 0이죠? 그렇죠? 역시 반대로 y에다 0 대입하면 여기 분자가 0 돼야 되니까 x가 0 돼야 되죠. 그럼 x절편도 0이네요. 그래서 x절편도 y절편도 0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원점을 지난다. 그렇죠? 예,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 예, 이렇게 하나가 체크된 거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점근선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평 점근선이 있나? 예, x를 무한대로 보내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극한을 계산해서 상수가 나오면 수평 점근선이 있다. 그때 수평 점근선은 y는 그 상수. 어렵지 않죠?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제곱. 예, 리미트. 이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볼까요?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 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극한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제곱 분의 1은 0으로 가네요. 그렇다면 전체의 극한은 2네요. 그렇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있습니다. 2입니다. 그렇다면 수평 점근선이 있죠. 그 값은 2지요. y는 2. 그래서 수평 점근선의 식은 y는 2. 그렇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도 계산해 볼까요? 똑같이 계산하시면 역시 x제곱으로 나눠서 여긴 최고치항 1이고 여긴 최고치항 2가 개수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또 이 왼쪽도 수평 점근선이 생겼어요. 그래서 y는 2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평 점근선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y는 2가 수평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접근해 가고 왼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로 접근하는 거니까 아래쪽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거나 이렇거나라는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안 거지 위에서 접근해 가는 거냐 아래에서 접근하는 거냐라는 건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그럼 조금 이따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수평 점근선 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직 점근선 계산해 볼까요? 수직 점근선 살펴보려고 하니까 여기 분모, 그렇죠? 분모가 0 되는 곳이 있네요. 그렇죠? 정의역에서 1과 마이너스 1이 빠졌으니까 정의역의 경계도 있네요. 근데 정의역의 경계도 마이너스 1과 1이고, 그렇죠? 분모가 0 되는 것도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렇다면 중복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1과 1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극한을 계산합니다. 1로 갈 때 우극한, 1로 갈 때 좌극한 계산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1로 접근할 때 우극한, 마이너스 1로 접근할 때 좌극한 계산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걸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간다.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제곱 극한 계산해 볼까요? 분자는 x가 1로 가니까 제곱해도 1, 2 곱하면 2가 되죠. 2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상수로 가니까 분자는 극한에 영향을 안 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이 결정하죠. x가 1로 가니까 제곱하면 1로 가요. 거기서 1을 빼준 값은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긴 우극한이니까 x가 1보다 커요. 그렇다면 x제곱도 1보다 커요. 거기서 1을 뺐으니까 0보다 커요. 0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0 플러스를 뒤집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럼 왼쪽은 어떨까요? 1의 왼쪽에서 1로 접근한다 그러면 역시 분자는 2로 가는데 분모 0으로 가는 건 맞지만 이번에는 x가 1의 왼쪽에 있으니까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제곱하면 1보다 작아요. 거기서 1을 빼면 그럼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0 마이너스 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예,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좌극한을 체크를 해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간다. 제곱하면 1, 2 곱하면 2, 분자는 2로 가네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분자가 2로 가는 건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분모는 마이너스 1 제곱해도 1이니까 거기서 1 빼면 0으로 가는 건 똑같죠. 그렇죠? 부호만 따져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있다. 자, 여기 원점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할까요?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거니까 마이너스 1과 x를 비교하면 x가 원점에서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x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요. 원점에 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x제곱을 하면 1보다 작아요. 그렇죠? 해서 x제곱이 1보다 작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그렇죠? 해서 뒤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반대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다. 좌극한을 계산하면 x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원점에서 마이너스 1보다 x가 더 멀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다라고 하면 x의 절대값은 1보다 커요. 그래서 제곱하면 1보다 크니까 1 빼면 플러스. 그렇죠? 해서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뒤집으면 무한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수직 점근선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것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1 수직 점근선이 있고요. 마이너스 1 수직 점근선이 있죠. 둘 다 x는 1도 x는 마이너스 1도 수직 점근선이 된다라는 건 체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1의 오른쪽에서 1로 가면 주어진 함수가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1의 왼쪽에서 1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생겨야 돼요. 마이너스 1의 왼쪽 오른쪽도 살펴봤어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조각과 이런 조각, 이런 조각과 이런 조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런 조각들을 종합하면 되고 한 번 미분해서 극값 조사하고 두 번 미분해서 이제 오목성을 조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수평 점근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y는 2라는 것이 수평 점근선은 되지만 이렇게 접근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접근하는지 이걸 가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함수값을 계산해서 한번 가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어진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렇죠? 이걸 나눗셈을 해볼게요. 분모 x제곱 마이너스 1로 2x제곱을 나눠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눈에 보여요. 나눗셈이.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2x제곱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원래 건 마이너스 2가 없죠. 플러스 2를 해줘야 똑같죠. 그렇죠? 그럼 같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앞에는 x제곱 마이너스 1 분모하고 같은 값이 2에 곱해졌으니까 나눗셈을 하면 몫이 2있죠. 그렇죠? 뒤에 것은 이렇게 남은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가 남았죠. 자, 그럼 함수값은 y는 2에다가 이걸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부호를 조사해 보면 됩니다. 이것의 부호가 플러스다 그러면 2에다가 플러스를 더했으니까 2보다 커요. 이것의 부호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했으니까 2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의 부호를 따져보면 되는데 이것의 부호는 분모 x제곱 마이너스 1의 부호가 전체 부호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0 되는 곳에서 바뀌겠죠. x제곱이 1 되는 곳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그렇죠? 최고차항 x제곱의 부호가 플러스 해서 가장 오른쪽은 최고차항 부호부터 간다. 0 되는 곳을 지나면서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다시 0 되는 곳 지나면서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y의 값은 2에다가 플러스를 더해준 거 2보다 크다. 마이너스를 더해준 거 2보다 작다. 플러스를 더해준 거 2보다 크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플러스 1입니다. 1 오른쪽에 보면 y가 2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 아래쪽 그래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 왼쪽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지 수평 점근선이 얘기하지 못했지만 함수 값을 보니까 이건 아니죠. 2보다 큰 쪽에 있어요. 그렇죠? 해서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서 가는 거다. 됐죠? 그렇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걸 체크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미분만 해보면 됩니다. 한 번 미분해서 극값을 조사할 거예요. y 프라임 계산해 볼까요? 함수값 얘기하면서 이렇게 y를 2 플러스 나머지라고 나눠놨습니다. 여기 상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2는 0이고 이것만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목법칙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면 0
그렇죠? 밑에 거 그냥 곱해도 0이죠. 부호 마이너스 위에 거 그냥 곱하고 밑에 거 미분해 곱할 텐데 밑에 거 미분하면 2x 갖다 곱하면 2하고 곱했으니까 4x 다 됐죠? y 프라임이 이렇게 표현됐네요. 그렇죠? 자, 그럼 y 프라임의 부호를 조사할 텐데 분모는 무엇인가의 제곱. 그 값이 있는 범위에서는 항상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가 전체 부호를 결정하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것이 y 프라임이니까 x의 부호하고 반대 부호를 갖겠네요. 그렇죠? x가 0 되는 곳은 0입니다. 그렇다면 부호는 0보다 큰 쪽은 x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4 곱하면 y 프라임은 반대로 마이너스. 0보다 작은 쪽은 x의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4 곱해서 y 프라임 부호가 결정되니까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y 프라임 부호가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0은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 되는 곳입니다. 안 끊겼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끊겼어요. 0에서는 안 끊겼어요. 그렇다면 연속이니까 우리 판정법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판정법으로 얘기하면 0을 중심으로 해서 y 프라임 부호가 왼쪽에서는 플러스, 즉 증가 상태에 있다가 오른쪽 돌아서면 마이너스, 감소 상태로 간다. 증가하다, 감소한다, 극대. 그렇죠? 그렇다면 0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값이다. 그렇죠? 근데 0 대입하면 함수값이 0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원점 지나간다는 건 벌써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원점에서 극대 모양을 가졌다라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 미분해가지고 오목성만 조사하면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어요. 더블 프라임. 조금 전에 한 번 미분한 값이 이 값이었죠. 이걸 미분하면 됩니다. 역시 목법칙을 쓸 거고 마이너스 4는 곱해진 상수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나머지 미분에 곱하면 되고요.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됐으니까 목법칙을 쓸게요. 분모의 제곱, 제곱의 제곱은 4승이죠. 분해. 위에 거 먼저 미분하면 1, 밑에 거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위에 거 x 그냥 곱하고 밑에 거 미분해 곱할 텐데 밑에 게 어쩌고의 제곱. 미분하면 2 어쩌고.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 곱해야 돼요. 연쇄법칙. x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2x. 어렵지 않죠?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예, 이걸 정리하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1 하나씩은 없어지니까 여기 1승. 그렇죠? 여기는 3승.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y의 더블 프라임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3승분의 4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1. 그렇죠? 실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x제곱은 0 이상. 그럼 3 곱해도 0 이상이고 1 더했으니까 이건 플러스죠. 그렇죠? 4도 플러스고 그렇다면 여기 분자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y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다면 y의 더블 프라임 부호는 여기 분모 x제곱 마이너스 1의 3승이 결정하는데 3승의 부호와 1승의 부호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1승의 부호를 따지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의 부호는 0이 되는 곳 마이너스 1과 1을 중심으로 바뀌죠. 그렇죠? 자, 그럼 부호 따져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1의 부호는 조금 전에 함수값 구하면서도 구해봤던 겁니다. 최고차항 부호 가장 오른쪽부터 간다. 최고차항. 그렇죠? 해서 플러스부터 0 되는 곳 지날 때마다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 어렵지 않죠? 더블 프라임 부호라는 것이 곡선의 오목성을 결정해 준다. 그렇죠? 그럼 갑니다. 더블 프라임 플러스면 위로 오목 이렇게 생겼어요.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아래로 오목. 다시 플러스면 위로 오목. 그렇죠? 곡선의 모양은 마이너스 1과 1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마이너스 1과 1은 정의역 안에 없죠. 그렇죠? 정의역 안에 없으니까 연속이 아닌 곳입니다. 그렇죠? 불연속인 곳이에요. 연속이 아닌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곡선의 모양만 바뀌었다. 그 점을 중심으로 곡선의 모양만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점은 아니다. 그렇죠? 곡선 위에 있어야 그렇게 부르니까 변곡점은 아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해 볼까요? 수평 점근선이 있었고요. y는 2 해서 곡선이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 알았고 이쪽도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함수값을 계산해서 위에서 아래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수직 점근선이 있었죠. 마이너스 1과 1이었어요.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 알았고요.
마이너스 1 왼쪽에서도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 알았고요. 그렇죠? 1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 알았고요.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 알았고요. 원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것은 이 조각, 이 조각, 이 조각, 이 조각, 그리고 이 조각, 이 조각, 이 조각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목성을 통해서 마이너스 1 왼쪽은 이렇게 위로 오목, 1 오른쪽도 위로 오목,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하다라는 걸 안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걸 가지고 곡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이 조각과 이 조각을 위로 오목하게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 조각하고 이 조각을 위로 오목하게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세 개의 조각을 아래로 오목하게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전체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2주 후에 2주 후 금요일에는 학교에서 대면 시험으로 중간 시험이 진행될 거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면 시험으로 진행한다.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서 강의실은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강의실 그 조교 선생님이 정해주시면 거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중간 시험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누어 드린 그 강의 자료가 있죠. 파일들. 그 PDF 파일에 있는 이 문제들, 오늘 여기 풀었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에서 숫자를 바꿔서 내는 거예요. 해서 함수와 숫자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풀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게 그런 정도의 문제로 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어려운 연습 문제를 풀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만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이 영상만 몇 차례 돌려보면서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그걸로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갑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채팅, 출석 체크 다 보내주셨죠? 다 보내주시고요. 질문 있으면 이제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블로그에서 그 유튜브는 제가 갈 수 있게 링크를 바꿀 텐데 혹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작업을 한 다음에 할 거니까 급하다 그러면 그 검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GEOINSKY 지아인스키 62TV예요. 이름이 지아인스키 62TV.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다시 한번. 그게 아마 오래돼 가지고서는 링크가 어디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네.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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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